네, 안녕하세요. 송신혜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좀 편안합니다. 간만에 아주 편안한 장소로 왔네요. 네, 여긴 메가박스 센트럴입니다. 아시다시피 메가박스 이 센트럴점은 5개 관이 모두 특화관으로 모여 있는 곳이죠. 이 부티크 엠모로 해서 좀 가격이 좀 비싸다는 좀 흠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뭐 이런 곳도 또 나름대로 또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드릴 영화 이야기는 이번 주 역시 개봉한 작품, 지난주 역시 개봉한 작품이었죠. 오베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시 이 작품도 역시 소설이 원작인데요. 늘 그렇듯 뭐 소설이 원작인 작품들은 아무래도 좀 안전하죠. 원작 잘 갖추어진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안전빵 조금 안전하게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뭐 그렇게 뭐 실패할 확률은 없죠. 이 영화가 참 네, 스웨덴, 핀란드 이런 조금 이국적인 우리가 좀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국가에서 오는 그런 영화들이 지금 또 최근 또 많이 또 개봉이 되고 있는데요. 오베라는 남자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런 작품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데스 홀룸 생소한 이름의 좀 감독이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몇몇 작품들 안데르손 시리즈를 만든 감독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알려진 감독이 아니라서 좀 낯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가 만든 이제 금영화 오베라는 남자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줄거리는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오베라는 진짜 말 그대로 오베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습니다. 조금 이 남자는 좀 괴팍해요. 괴팍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주거지에서 이제 그 촌에서 그 나름 이제 마을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데 뭐 여러모로 괴팍한 게 주택 단지 내에서는 차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고 아무 곳에나 자전거를 세워 놓아서는 또 안 되고요. 주차선이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바로 그 즉시 그 수첩에다 적고 이것저것 기록하고 적고 신고하고 조금 까칠다고 해야 될까요? 주민들 중에 기르는 강아지가 소변을 보는 모습에다 목격을 하면 바로 이거 역시 이제 너희들 또 그러면 이걸 니네 가죽으로 뭘 만들어서 신발을 신어버릴 테다 하면서 아주 위협적인 경고도 하죠. 이런 괴팍한 노인, 이제 내년이면 예순을 바라볼 이 노인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영화는 어느 날 한 여인 이제 이란 쪽 여인이죠. 이 파르바네라는 여인이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괴팍한 이 남자에게 새 이웃이 찾아오는데 이 여자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남편이랑 2딸을 데리고 이사를 왔는데 첫날부터 소란스러웠고 좀 정신이 없었죠. 마침 오벤은 좀 6개월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 소냐를 잊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해서를 안 될 그 결정을 내리던 도중에 이 여인이 나와서 온갖 사람을 그렇게 귀찮게 하니 참
힘들기만 하죠. 그러던 와중 파르만에는 이제 운전 연습을 운전을 또 배우게 되고 운전을 배우게 되고요. 이 파르만의 남편이 물건 이제 사다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공사를 하던 도중에 이제 다치는 바람에 졸지에 애들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운전도 배워야 되는데 정작 운전 면허가 없으니까 이웃 주민들한테 배운다는 게 괴팍하게 짝이 없는 노인 이 오베에게 운전 강습을 배워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뭐 운전 강습이 당연히 쉬울 리가 없을 테고요. 이런저런 이제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이 오베라는 남자가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 그 속에서 벌어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 내내 계속 이제 회상씬이 주로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사랑하는 아내 이 소냐의 무덤가에 자주 와서 당신을 곧 따라가리라 하면서 늘 이제 입버릇처럼 그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려는 장면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그 과거 이제 소냐와 이 오베가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이제 오베의 아버지죠. 오베의 아버지와의 단란했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에서 이제 철도 청소부였던 아버지 일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된 계기라던가, 그리고 오베가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잖아요. 뭐 고집불통, 꼰대, 개저씨, 이런 심지어는 놀부심보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오지랖도 넓고요. 이런 오지랖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 근데 왜 오베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 전반에 이제 계속 그 부분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아내 소냐에게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그 사고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고 그 이제 불합리한 것을 그 관행이나 제도를 없애기 위해 이런저런 곳에 민원도 넣고 탄원도 해봤지만 결국은 그렇게 물론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불편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민원으로 제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제 나쁜 거다,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그거에 있어서 조금 좀 까다로운 면을 좀 보여준 것이죠. 이 괴팍하기 짝이 없는 이 오베라는 노인의 행동, 영화를 보시면 처음에는 꼭 저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느끼시겠지만 영화를 보시고 나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워낙 많은 그 오베의 이웃들, 뭐 아버지가 됐던, 그리고 부인이었던 이 소냐도 그렇고요. 모두 자신의 곁을 뭐 안타깝게 떠나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했던 터라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이 불합리한 것은 곧 자신이 불편한 게 아니라 자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지면서 자기 역시 이제 불편해질 거고 그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제도를 고쳐야겠다, 관행을 고쳐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불편한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르메네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들과도 즐겁게 놀아주고요, 운전 강습도 해주고, 뭐 좀 행복한 나날들도 보내지만, 뭐 영화 어쨌든 오베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시련,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원작이 저도 좀 일단 궁금해서 원작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자, 원작을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만요. 소설이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확인 한번 해보죠. 또 재밌는 것은 이런 노인들을 소재로 한 이 작품, 오래전에도 얼마 전에도 있었죠. 개봉이 됐었죠.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이 작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작품도 좀 인상적이었던 작품으로 아마 기억이 하실 겁니다. 요나손.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노인이 주축이 돼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큼지막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뭐 사람의 운명 이런 거는, 그러니까 결국 신만이 아는, 그러니까 누가 선택하거나 누가 강요하지 않는 그런 이런 삶이란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스웨덴 영화, 그리고 스웨덴 이 소설들이 주는 이 장점들이 이국적인, 그리고 낯섦,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을 많이 살아온 이런 노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베라는 남자라던가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같은 작품이 보여주는 이런 스웨덴 작품의 이제 이국적인 느낌, 그리고 좀 아기자기한 또 재미도 이제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품, 오베라는 남자, 이 작품을 통해서 무명 작가 프레드릭 베크만은 세계적인 이제 작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구 900만의 스웨덴, 그러니까 큰 도시, 큰 나라는 아니죠. 스웨덴에서 70만 이상의 판매고를 일으키고, 유럽 전역에서 100만 부, 전 세계 30개국에서 판권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의 책, 그리고 2015년 가장 많이 팔린 소설 1위, 그리고 심지어는 29주간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베스트 3에 오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작품이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자, 이 홈페이지를 이걸 지금 인터넷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이 작품의 사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파가 좀 재밌어요. 주인공 배우들을 거의 싱크로율을 거의 100%, 90% 이상 맞춘 듯한 그런 느낌들.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 작가가 이 오베라는 남자, 이제 우리나라식에 맞게 이제 일러스트를 그리는 게 나오는데, 아주 생동감 있게, 그리고 실제 그 배우들의 모습까지 거의 흡사하게 이제 일러스트를 좀 그린 부분이 좀 느껴지네요. 저는 이런 이제 뭐 이국적인 스웨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좀 우리가 좀 낯선 도시, 낯선 나라에서 온 작품이라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 좀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 좀 개봉도 되고 소설로도 좀 많이 소개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영화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드려봤고요. 오늘 주제는 좀 오베라는 남자 속에 등장하는 우리 이 오지라퍼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 오지랖 면에서는 국내 최강, 쓸데없이 오지랖이 좀 넓다고 좀 해도 저도 과언이 아닌데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는 아니지만, 오지랖이 넓다면 넓을 수밖에 없는 게, 영화를 보다가 좀 이상한 기점이 발견됐다. 그러면 바로 클레임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보도블록을 걷다가 보도블록이 어딘가 좀 심하게 좀 파손된 것 같다. 그러면 꼭 민원을 넣어야 되는, 영화 속의 오베랑 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닮은 구석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글쎄요, 뭐 저랑 그렇게 절친한 분들은 피곤하게 산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 하나가 피곤하게 산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걸 시정함으로써 조금 이 세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오베 역시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걸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회가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 사실 그렇잖아요. 영화 속에 이제 부인이 자기 이제 능력은 좋은 교사인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되자, 그 불합리한 부분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손수 이제 민원도 넣고 직접 자기가 발로 뛰고 그리고 손으로 뚝딱뚝딱 뭔가를 또 만드는 모습도 보여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있다면 차라리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 그런 오지랖이 어떻게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오지랖을 꼭 나쁘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 이 오지랖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극장 얘기를 했지만, 뭐 극장에서 비매너를 지키는 비매너인 사람들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좋은 오지랖도 있고 나쁜 오지랖도 있지만, 이 오지랖에 있어서는 조금 딴지를 거는 경향도 있습니다. 휴대폰 극장 상영 중에 뭐 휴대폰을 쓴다, 시끄럽게 떠든다,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휴대폰 좀 꺼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그래도 좀 지키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저를 째려보세요. 째려보면서 뭔 저런 새끼가 다 있어 하고서 째려보기도 하고요. 또 혹은 뭐 좀 시끄럽게 뒤에서 떠드니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번 거의 싸움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걸 뭐 좋아해서 말이죠. 워낙 힘알튀기가 없다 보니까 싸우는 걸 못해요. 일단 말로 무조건 이겨야 되고, 말로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순간 욱하는 마음, 이 오지랖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데, 어떤 때는 내가 지는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꾹 참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그럴 때도 몇 번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다 보면서 좀 잘못된 관행이라던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좀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나요? 부천영화제 행사였는데, 이 맨홀 뚜껑이 파손이 됐더라고요. 근데 맨홀 뚜껑이 우리가 아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쇠로 만든 이런 맨홀 뚜껑이 아니라 바닥 바닥 환경에 딱 맞게 만든 이 콘크리트 맨홀이었어요. 근데 콘크리트 맨홀이 구멍이 요만하게 좀 엄청 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엄청 사람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좀 이런 어린 아이들이 빠질 만한 그런 크기의 맨홀 뚜껑이었거든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오지랖을 또 발휘해서 마침 그게 이제 부천시청이었는데, 시청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맨홀 뚜껑을 일단 막는 걸로 큰 화단이 있었어요. 큰 화분을 이용을 해서 일단 그 맨홀 뚜껑을 막고 안전하게 처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약 그 맨홀 뚜껑을 아무도 발견하지 않고
혹은 발견했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는 그 맨홀 뚜껑에 빠졌을 테고, 신문이나 인터넷에 대문짝만하게 이걸로, 사람들이 이런 부실시공,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다. 뭐 크게 뉴스로는 안 나겠지만 깨알 같은 그런 뉴스. 하필 그게 또 부천 영화제 또 기간이었기 때문에 비판 측에서 아마 크게 비판을 받았겠죠. 비판? 예, 그렇게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부천에 사는 사람이었고 영화제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오지랖을 이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행사가 또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오지랖이 좀 넓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몇 분 들어오셔서 좀 들어오셔서 제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데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은 오지랖이 얼마나 큰지 나도 소문난 오지랖보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 많은 좀 오지랖을 느끼는 부분이 좀 많기는 하지만 영화 속 오베가 겪었던,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겪어봐야 결국은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딴지를 걸고 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 세상이 좀 흉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뒤도 모르게 잡혀갈지도 모르고 명예훼손이다 뭐다 뭐 이런 이유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좀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지랖이란 거는 좀 좋게만 사용하면 괜찮은데 쓸데없는 참견으로 이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울 뻔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지랖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용감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좀 용감해질 때는 용감해지고 오지랖을 필 수 있을 때는 좀 오지랖도 펴보는 거, 그건 꼭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베라 남자는 결국은 이 오지랖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 한편으로는 또 즐겁게 세상을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작품이란 생각도 듭니다. 노인들,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노인들은 조금 좀 딱 그렇거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잖아요. 꼰대스럽고 개저씨스럽고, 그리고 상당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노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노인들을 보면 좀 유독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로석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좀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근데 저도 경로석에 어른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앉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임산부라던가 심지어 좀 몸을 다친 사람들도 있는데 임산부가 뭐가 대수야, 아니면 배 나온 게 뭐가 대수야, 누구는 안 다쳐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또 내쫓죠. 경로석도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
자기들이 이 세상을 좀 오래 살아봤고 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꼭 그런 분들도 있는데, 분들도 있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 의견 충돌이 생기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지랖을 단순히 뭐 좋은 부분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단순히 뭐 이런 부분, 그걸 잘못 악용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꼰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민폐. 정말 이제 개더시가 되는 거죠. 최근 그런 문제들, 그런 이제 지나친 오지랖이 이제 문제되는 이제 사건들도 보여지고 있고, 저는 이제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어버이 연합이라던가 이런 보수단체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하나같이 시위 문구나 포스 그 색감들은 너무 똑같고 어디서 이제 받아 적은 거를 피켓으로 만들어서 막 시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지혜로운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령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을 비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박원순 시장이 여자 이름인 줄 알고 박원순 년 물러가라 라고 해서 정작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박원순은 여자 아니었어? 박원순이 누구야? 이런 이제 보수 어르신들이 그렇게 대답했던 인터뷰 장면도 떠오르고요. 일당 2만 원으로 움직인다. 이제 그거를 이제 방송인 유병재 씨가 좀 풍자적으로 위트 있게 공익광고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다. 며칠 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잠적을 하시고 그렇게 잠수를 타시던 분들이 자기가 억울하니까, 억울하다고 느껴지니까 무조건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소신 있게 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신 있게 말하는 건 참 좋은데 논리적으로 말을 못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수건 진보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SNS 상에서 트위터 같은데 제 프로필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보수꼰대, 진보꼰대 사절. 보수라고 말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조금 좀 막혔다는 느낌, 좀 사고방식이 좀 막혔다는 느낌이 드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저도 나름 진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보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글들, SNS 상의 글들을 보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수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 보수 쪽 의견들을 상당히 무시를 하고, 혹은 특정 정치인들, 진보도 진보 정치인들, 같은 진보 정치인들끼리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 정책이라던가 이거는 잘못됐다고 거의 이제 흑색선전,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욕하면서 그게 이제 욕하다 보니 제대로 된 토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진보와 보수 간의 싸움이 상당히 쓸데없이 낭비되는 그런 소모전으로 가는 느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싸움들의 대부분들은 좀 나이를 드셨다는 분들, 좀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는 거.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혜로운 분들도 참 많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 눈에 보여지는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수적인 분들도 그렇고 진보적인 분들도 그렇고, 비판만 있지 이런 토론,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의견을 좀 같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서로 의견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통이 단절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통이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적당한 오지랖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토론, 좋은 이런 사회 정책을 좀 바꾸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잘못된 이런 토론, 뭐 잘못된 의견,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진짜 개저씨가 되고 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버이 연합 같은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어버이연합, 뭐 엄마 부대 같은 정체불명의 단체들만 늘어나는 그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식연합, 대한민국 뭐 자식연합이라던가 이런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풍자적인 단체죠. 물론 실제 존재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이런 어버이 연합을 좀 비판을 하되 그런 이제 직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조금 순화를 해서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생겨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적당한 오지랖도 어느 정도 좀 적당한 오지랖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가끔 무서워요. 저도 오지랖을 좀 떨면서도 내가 저렇게 얘기하다가 괜히 나도 해코지를 당하는 게 아닐까. 실제로 그런 무서운 생각을 들었던 적도 많았고, 내가 저렇게 말하고 나서도 제 심장은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엔 저 항해한 사람한테 한 대 의도맞는 건 아닐까. 욕설을 넣는 게 아닐까. 괜히 또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해가지고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닐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되는 또 세상입니다. 요즘 이 세상이 좀 각박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오베라는 남자는 그런 점에서 단순히 오지랖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떻게 항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 오지랖, 좋은 토론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를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이제 오베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이런 좀 이국적인 나라들, 또, 기회가 있으면 접할 수는 있는데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라들의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 오지랖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남은 주말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얘기를 좀 여기까지 한번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가 그렇게 이제 끊김없이 또 장소도 워낙 이렇게 좋은 장소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좀 얘기를 드렸네요. 로비에서 흘러나오는 비틀즈 음악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비틀즈 음악을 로비에서 듣는다는 건 좀 힘들었죠. 이런 저작권 문제라던가. 근데 이렇게 또 편안한 공간에서 이렇게 비틀즈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6월 1일날 이 영화가 개봉이 되죠? 어디 갔나? 예. 아가씨. 저도 이 영화를 딱 보고 싶은데, 개봉, 6월 1일. 이 작품도 좀 어떻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회 되면 또 볼 시간이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별 탈 없이 좋은 영화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송신혜였습니다.